안녕하세요. AI 아나운서 한보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화장품 시장인 미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K-뷰티는 미국 화장품 시장 내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며 한국은 프랑스와 캐나다에 이어 미국의 3대 화장품 수입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한국 화장품을 미국으로 원활하게 수출하기 위해서는 그 규제를 잘 이해하고 성공적인 진출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화장품 시장의 규모와 소비자 구매 트렌드를 알아보고 주요 화장품 규제 및 기관, 새로 제정되어 앞으로 따라야 할 MOCRA와 화장품 인허가, 절차의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화장품 시장 규모는 5,298억 3,500만 달러이며 그중 북미 권역은 1,117억 3,800만 달러로 2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권역 중에서도 미국의 시장 규모는 1,026억 2,700만 달러로 전 세계 화장품 시장의 약 2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화장품 시장입니다. 미국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7년 4억 6,200만 달러에서 2021년 8억 6천만 달러로 5년간 연평균 16.8% 증가했습니다. 더불어 2021년에는 무려 31.3%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프랑스, 캐나다와 함께 미국 3대 화장품 수입국으로 손꼽히고 있고 미국은 한국 화장품의 주요 수출국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화장품 시장이 최근 어떤 트렌드를 보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클린 뷰티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하게 제품에서 유해 성분을 배제한 정도였다면 최근에는 전성분 표시와 더불어 환경과 인권 분야로까지 클린의 의미가 확대되었는데요. 최근 미국 FTC는 재활용이나 친환경의 기준을 세우는 그린가이드 개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를 통해 클린 뷰티 정의가 확장되고 업계에서 주목받는 핫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소비자들은 제품에 사용되는 성분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 친환경 포장재 사용 여부, 회사의 윤리적인 경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뷰티 테크 기술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뷰티 테크 기술이란 피부 측정, 메이크업이나 헤어 염색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앱 프로그램이나 유전자 분석을 통한 맞춤형 화장품 제조 등을 말합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마케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미국 시장의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준수해야 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화장품 관련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있습니다. FDA는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에 속해 있으며 식품과 의약품 등에 대한 규제와 관리를 담당하는데요. 화장품을 포함하여 식품이나 의약품까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비 제품에 대한 인허가나 위반품 단속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화장품협회 PCPC입니다. PCPC는 미국에서 각종 화장품을 제조 또는 유통하는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을 대표하는 기관인데요. 특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장품 성분명, 즉 국제화장품 성분명법인 INCI를 이곳에서 제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화장품 성분 리뷰 CIR인데요. CIR은 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들의 특성과 안전성 등에 대해 연구나 검토를 실시하는 전문 기구입니다. 검토 완료된 성분들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들은 화장품 성분이나 완제품의 안전성 평가에 있어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화장품 규정은 어떻게 될까요? 연방국가인 미국은 연방법과 주법으로 나뉩니다. 각 주별로 특정 성분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규정이 도입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출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화장품에 대한 기본적인 연방법령은 1938년 최초로 제정된 연방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이며 FD&C 액트라고 불립니다. 이 법은 화장품에 대한 법적인 정의와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법령이 적용되는 모든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나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수정을 거쳐왔습니다.
이 법을 바탕으로 화장품의 정의를 규정하는 것은 물론 화장품 사용 금지 및 제한 성분, 화장품 제품 포장 라벨링, 시판 후 모니터링에 대한 규정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미국 화장품 현대화법 MOCRA가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원래 있던 FDA의 화장품 등록 프로그램인 VCRP은 올해 3월에 폐지되었는데요. 오래된 FD&C 액트를 개선하고 특히 코로나 이후 관심이 커지고 있는 화장품 등의 퍼스널 케어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MOCRA는 추후 FD&C 액트의 챕터 6에 추가될 예정이며 많은 소비자가 매일 사용하는 화장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12월 29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MOCRA가 포함된 2023년 통합세출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1938년 기존 화장품 규제인 FD&C 법이 제정된 이래 마련된 최초의 개편안입니다. MOCRA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 등록 및 제품 등록 의무화, 부작용 기록 관리 및 중대사항 보고, 제조 시설에 대한 GMP 제품 안전성 입증, 라벨링 시 착향제 내 알레르기 유발 물질 공개, 탈크 및 과불화, 화합물 관련 요구사항 등이 있는데요. 화장품 라벨에 기재되는 제조업자, 포장업자, 유통업자들은 이 요구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주요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설 등록입니다. 앞으로 미국 시장에 판매하려는 화장품의 제조 또는 가공 시설은 FDA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데요. 이때 기존 시설과 신규 시설을 구분하여 등록해야 하며 2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시엔 변경 후 60일 이내에 FDA에 보고해야 합니다. 미용실, 화장품 연구시설, 라벨링 및 재라벨링, 포장 및 재포장, 보관 또는 유통만을 실시하는 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제품 용기에 화장품을 채워 넣는 포장과 재포장에 관여하는 시설은 등록 대상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 제품 등록입니다. 제품에 사용된 성분과 제조소 등을 포함한 각 제품의 정보를 FDA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등록된 시설 등록 번호, 책임자 RP의 이름과 연락처, 화장품 분류 범주 및 향료와 착색제를 포함한 전성분 목록 등이 들어가며 이때 해당 정보들은 라벨에 기재된 정보와 일치하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시설 등록과 제품 등록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작용 기록 관리 및 중대사항 보고입니다. 책임자 RP는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보고해야 하는데요. 만약 부작용의 원인으로 향료 또는 착향제가 의심되는 경우 FDA는 성분 목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30일 이내로 성분 목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부작용에 대한 기록은 6년간 보관하며 연관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경우 추가로 보고해야 하고 부작용 발생 시 FDA는 부작용 발생 제품 리콜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제조시설에 대한 GMP인데요. MOCRA 법에 따르면 FDA는 GMP 규정에 대한 제한된 세부 규칙을 2024년 12월 29일까지 발표한 후 2025년 12월 29일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때부터 이러한 GMP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제조되거나 가공된 화장품은 불량품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세부 규칙이 정해진 후 제조소별 GMP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라벨링 요건 강화입니다. 2023년 12월 29일부터 전문가용 화장품에는 전문가용임을 명시하는 문구를 추가로 넣어야 하고 2024년 12월 29일부터는 라벨의 부작용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제조업체의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2025년 초부터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의 전성분표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MOCRA가 제정되면서 미국 화장품 시장이나 규제가 운영되는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바뀔 전망인데요. 자율적으로 등록하던 시설 정보를 반드시 등록해야 하고 제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조 시설 기준 또한 권장 사항이었지만 MOCRA가 적용되면 GMP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또 제품 안전성을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모니터링 해왔다면 앞으로는 책임의 의무가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제 등록해야 하는 정보와 지켜야 하는 기준이 많아진 만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FD&C 액트에서 정의하는 화장품이란 무엇일까요? 화장품은 세정, 미화, 매력 증진 또는 용모 변경을 위해 인체 또는 인체 일부에 문지르거나 붓거나 뿌리거나 분무하거나 주입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바르기 위한 제품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규정상 제품의 신체의 구조나 기능에 영향을 주는 기능에 대해서는 소구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즉, 화장품은 신체의 생리적 효과를 일으키지 않으며 물리적 효과만을 가져와야 하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화장품의 예시로 단순한 보습, 세정, 메이크업 제품 등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약품의 정의에 대해서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의약품이란 인체에서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그리고 신체의 구조나 기능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제품으로 OTC와 처방의약품 또한 포함됩니다. OTC는 처방전 없이 일반 구매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일반 의약품과 비슷한 개념인데요. 때때로 우리나라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이 미국에서는 OTC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외선 차단제, 여드름 제품, 비듬 샴푸 등이 OTC 드러그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출할 때 해당 효능 표기가 FDA 기준을 준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OTC 모노그래프인데요. OTC에 대한 규칙서 또는 레시피 북으로 OTC의 성분, 용도, 사용량, 표시 기재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노그래프를 따르는 OTC 제품은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간주하지만 반면에 모노그래프를 따르지 않는 제품은 별도로 신약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화장품과 OTC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 제품의 기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제품의 정의에 따라 화장품은 신체 구조나 건강, 질병에 대해 영향을 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기능이 있다면 OTC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 등록입니다. 이전까지 화장품은 제품 등록이 선택사항이라 VCRP에 자율적으로 등록했지만 MOCRA 제정 이후 필수 등록으로 변경되었는데요. 반면 OTC는 제품 등록이 처음부터 필수였습니다. 세 번째, GMP인데요. 이전까지 화장품의 GMP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MOCRA 제정 이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OTC는 항상 GMP가 의무였다고 하네요. 네 번째, 정보 공개입니다. 미국의 화장품에는 정보 공개 의무가 없는데요. OTC는 데일리 메드 또는 내셔널 드럭 코드 디렉터리 웹사이트에 제품의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렇듯 규정상의 차이점이 있으니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이 미국에서 화장품인지 혹은 OTC인지 사전에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인 미국의 화장품과 OTC 등록 절차를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간단한 플로우를 미리 살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장품 등록입니다. 이전까지 VCRP 등록 시스템을 이용했지만 폐지되었고 올해 12월 29일부터 MOCRA 신규 프로그램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OTC 등록 절차인데요. 우선 OTC 계정을 생성한 뒤 공장 및 시설을 등록합니다. 이후 NDC를 요청하여 제품을 등록하면 수출과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은 제품 등록까지 2주에서 한 달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미국의 화장품 시장 개요와 관리 당국, 그리고 주요 규제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